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44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뭐랄까? 좀 까다로웠던 문제. 제가 보기엔 2번 조금 까다로웠고, 그리고 5번 조금 까다로웠고, 7번, 9번. 나머지 선지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반복되어 있던 선지가 많아가지고, 다만 2번, 5번, 7번, 9번은 좀 생소한 내용이 있었죠. 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출생신고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법률 효과를 완성시키는 자기완결적 행위.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얘기죠. 여러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생의 효과는 언제 발생해요? 엄마 뱃속에서 낳았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낳았다는 걸요, 공공기관에다가 신고하는 거고, 신고서 도달하기만 하면 출생신고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꼭 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죠. 사망도 마찬가지죠. 이미 사람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관공서에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가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인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죠.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우리가 앞글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처신, 확공, 개입행지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행정기본법은요, 원처제, 공과강, 수입, 그렇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문제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이요. 판례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면서 그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납입고지, 세금 내란 얘기죠. 시효 중단 효력. 시효 중단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시효 소멸은요, 그 시효 완성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건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납입고지 했으면요, 이게 사법관계인지 공법관계인지 따지지 않고 납입고지를 통해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 좀 저 개인적으로는 동그라미 1번인데 약간 꺼림칙하더라고요.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과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맞거든요. 근데 이걸 법령상 이익이라고 그러고 맞는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하프 모의고사에 출제하는 거는요, 제가 만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출문제, 그동안 기출문제 다 섞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뭐 문제라는 게 완전 무결한 문제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한 선지가 있어도 정답은 상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법률상 이익이 맞는데 출제 교수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법률에서 해당 그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에서 규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낸 것 같은데 여하튼 동그라미 1번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는 행정청에 해당한다. 그렇죠. 국지와 명제가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국지와 하병제의 차이는 뭡니까? 국지는요, 행정 주체와 별도의 행정청이 존재해요. 하병제의 경우에는요, 행정 주체가 곧 행정청인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국지, 무슨 뜻이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주체이지만 지자체, 시, 군 이런 게 행정 주체이지만 행정청은 누구예요? 시장님, 군수 이런 거잖아요. 그 뜻인데 그 밖에 합영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청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주체가 곧 행정청이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이사가 행정청인 게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행정청인 게 아니라고. 한국토지공사 자체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이게 동그라미 3번. 광업권 허가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했대요. 광업권 허가 취소 처분을 한 이유가 광업권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 해당 사업자가 뭔가 그 법규 위반을 했단 말이죠. 그럼 광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된 다음에 이때 사업자가 광업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광업권 설정해달라고 뭐 새로 출원을 했대요. 선출원을 했다. 이 출원이 모두 적법해. 그럼 요건을 충족했으면 다시 광업권 허가를 해주겠죠. 그럼 이때 새로운 선출원, 새로운 신청을 이유로 한 새로운 광업권 허가는 새로운 허가지. 종전의 허가에 복구 회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취소 처분을 취소해서 종전의 종래의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이렇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되잖아요. 그런 조치는 적법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가야 된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광업 허가라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적법한 게 아니라 이 복구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는 얘기죠. 이번 동그라미 3번 제가 해설 달아놓은 거 보세요.
이게 1967년도 판례인데 뭘 그걸 이제 이걸 내는지 잘 모르겠어. 이때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요. 4번 실이. 이 경우 광업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광업 허가로 보아야 되고 종전 광업권을 소급적으로 복구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동그라미 4번이요. 산림법상 형지를 무단 형질 변경했대요. 나무를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무슨 대지화 시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구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당의 토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계인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상속인이 승계받았죠. 그럼 복구 의무도 승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요.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 기억이요. 뭐 쉽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다. 이때 일단 인가가 있다고 해서 흠이 치우게 되는 게 아니죠. 기본 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으면 기본 행위는 여전히 위법하다입니다. 자, 니은요. 행정 계획 수립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 재량은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는요. 형량 명령의 법리에 따라서 형량의 혜태 흠결 오형량이 있는지에 따라 통제하는 거죠. 디귿이요. 관계법령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 중지를 명하고 장례식장 사용하지 마. 금지 의무죠? 이거를 불이행한다. 이런 경우는 뭐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금지 의무는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제로 가는 겁니다. 영업 피해세잖아요, 영업 피해세. 영업 피해세는 직접 강제에 해당해. 대집행은 안 된다고요. 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뭡니까? 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다시 한번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제에 해당하는 영업 폐쇄로 가야 됩니다. 자, 리을이요. 이유 부기를 결한 행정행위. 이유 제시하자죠. 절차상 하자로서 취소 사유죠. 그러니까 무효란 말도 틀렸죠. 흠의 치유도 인정되죠. 어떤 방법으로 해요? 흠의 치유가 인정돼. 소재기 전까지 이유 부기, 이유 제시하면 되잖아요. 미음이요. 행정행위 구성요건적 효력. 이거 공정력의 다른 말이거든요. 공정력이라는 게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도 처분이 취소가 되기까지 일단 유효하는 건 맞는데 그 취지를 다르게 봐요.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을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법원 등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진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당의 처분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번이요.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판례 태도로. 동그라미 1번. 영업 양도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대요. 이거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의 경우에는 처분성 인정되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합공통수 중에서 수에 해당하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공매 등의 절차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의를 신고. 위에 나와 있는 지위승계 신고죠. 관계행정청에 이의를 수리하게 되면요. 종전 영업자는 자신의 영업을 뺏기는 거잖아요. 종전 영업자 입장에선 침익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죠. 그리고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도 거쳐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여러분 동그라미 1번, 2번과 비슷한 내용대로 명의 변경이죠. 여러분 이건 최소 허가에 대한 명의 변경이긴 한데 여러분 나중에 명의 변경 신고라는 말이 나와도 그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동그라미 3번 허가니까 법령상 최소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경우에 명의 변경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양수인은 내가 명의 변경 신고를 해서 수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최소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그런데 관할행정청이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한대. 그럼 나는 해당 수허가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양수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져가셔야 될 내용이 뭡니까? 지위승계 신고 혹은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동그라미 4번. 대물적 영업 양도의 경우 이때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대물적인 허가의 경우는 양도인의 법규 위반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살짝 뭐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구질구질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행정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가 결사 항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내야 되겠죠. 그럼 퇴거 의무를 실현하려면 팔다리 잡고 끌어내야 돼. 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은 언다른 척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직접 강제죠? 아니라고요. 퇴거는 부수적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권원, 즉 대집행 영장만으로도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고시적인 의무의 불이행. 아니죠, 여러분.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는 강제집행이에요.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보자마자 고시적인 의무의 불이행. 이 말이 틀렸어. 다른 건 다 맞아. 목전에 급박한 세 번 줄에 즉시 다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 없이. 동그라미 3번.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서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 대집행 절차가 뭐죠? 계영실비죠. B. 나중에 맨 마지막에 비용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제 징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해당 상대방이 대집행 비용을 안 낸다. 그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내면 강제 징수채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뭐로 갑니까? 계영실비에서 도감 매청으로 가는 거죠. 스스로 강제 집행, 자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 법원한테 도움을 구하면 법원이 용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이행강제금은 심리적인 압박 맞죠? 심리적 언더라인, 간접적 언더라인이죠. 이걸 확보하는 수단이라고요. 행정벌이 아니라고.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이행강제금의 개념적인. 그럼 뭐겠습니까? 직접 강제가 아니라 간접 강제겠죠. 여기서 직접 강제란 말이 여러분 대강 이 측에서 직접 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냐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에요. 6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우린 이거 앞글자 불사견으로 알고 있죠? 불이익 처분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1번이요.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거 뭡니까?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모두를 하는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지 누구에게 사전 통지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대상 자체가 아닌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나 6번 동그라미 2번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적인 청문 사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 여러분 필요적인 청문 사유와 필요적인 공청회 사유는 모두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해설 한번 살펴볼까요? 그 6번의 동그라미 2번 선죠. 보시게 되면은 해설 보시게 되면 필요적인 청문 사유가 뭐 있어요? 자, 1호에서 법령, 2호에서 행정청이 인정, 3호에서는 취소 박탈이죠. 그 다음에 2항에서 필요적 공청회 사유는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2호에서는요. 인정. 여기까지는 여러분 필요적인 청문과 필요적인 공청회가 동일합니다. 필요적인 청문도 법령 그리고 인정. 그 다음에 필요적인 공청회도 법령 그리고 인정. 그 다음에 필요적인 청문 사유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취소 박탈이었죠. 필요적인 공청회 사유는요. 그 다음에 3호는요. 일정수 이상의 당사자,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일정수 이상 언더라인 요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필요적인 공청회 사유도 잘 기억하자. 자,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니까 그 대상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은 청문 배제 협약은 효력이 없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의 성립 요건, 공무수탁사인도 여러분 뭐요? 실질적인 의미의 공무원이죠. 그래서 7번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같은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7번 동그라미 1번 공무수탁사인 어떤 판례 있어요? 교통할아버지 있죠. 동그라미 2번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 교통할아버지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판례는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회가 당이 입법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겠지.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진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요.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 줄 수 있을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런 뭐 삼례 나라 슈퍼인가? 3인조 강도 사건 아세요?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잖아.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예를 이춘재인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저지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말고 윤석열 씨라고 동네 살고 있던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그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 선고받고 있다가 나중에 20년 그 뭡니까?
모범수로 석방됐거든요. 그런 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죄 판결 받은 거죠? 그런 경우에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요새 그 뭡니까 그 삼리 나라 슈퍼 그 3인조 강도 사건 그 배경으로 영화나 나온 거 있는데 더럽게 재미없다 그러던데. 딱 소재가 훌륭한 소재인데 감독이 영화를 못 만들었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근대 국가의 성립 초기에는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책임져야 돼.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경과실이면 면책되고 누구만? 국가만 책임지는데요. 지금은 국가 무책임의 원칙에서 국가 책임 원칙으로 바뀌었죠. 동그라미 2번. 재량 위반이 부당에 그친다. 이건 뭐예요?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배상 책임이 없지. 국가배상 책임은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요? 위법하지는 않고 다만 타당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국가배상법으로 치면 2조죠. 국가배상법 5조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는 없어요. 국가배상법은 5조까지 추가하고 있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이요. 직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형이론이죠. 공무원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9번 보겠습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여러분들 보고 세법 공부하라는 게 아니죠? 명의위장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죠. 처분성이 있어요. 처분성 있고 부가처분이란 말이죠. 제척기간은 공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모두 5년이에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5년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행정기본법에 들어갔죠? 별다른 말이 없으면 부가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부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국세와 환급금이죠. 국세와 환급금. 잘못 낸 국세를 돌려달라. 조세 과온합이죠. 조세 과온합에 대한 법률 관계. 이거 뭡니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처분이 아니라 네 번째 줄에 민법상 상계. 민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세법을 좀 잘해요. 잘하는데 수험과는 무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급이란 말은 민사관계라는 거. 동그라미 3번이요.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 언더란 촉과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 법령상 당연히요. 법령상 당연히 손실보상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해가지고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제기를 했어요. 이때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법령상 당연히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있고 다만 보상금을 안 주니까 보상금의 액수만 다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녀지 수용 청구 이런 범위랑 동일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법원이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통해서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대상은요. 해당 규정의 전부가 만약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다. 예컨대 법조문 1조부터 30조까지가 있는데 28조가 잘못됐어요. 그럼 뭐만 날려야 돼요? 28조만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니까 법규 명령으로 합시다. 법규 명령이 1조부터 30조까지가 있는데 법규 명령 28조가 잘못됐어. 그럼 뭐만 날려야 돼요? 28조만 날려야 돼. 근데 만약 28조를 날릴 경우에 나머지 법조문들, 법령 1조부터 27조, 29조, 30조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1조부터 30조까지 다 날릴 수 있겠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 해당 법조항만 날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이요.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하라고.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여러분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 심사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 부당성 심사가 가능하다니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 심판 허용되는 거죠. 한편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은 비교하셔야 돼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심판도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요.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이 모두 가능해요. 동그라미 3번이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심판은 인정되지 않죠. 부작위가 위법하면 뭐 돼야 돼요?
자기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3번은 뭐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의무 이행 심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10번도 나름 보니까 좋은 문제였네. 오늘 좋은 문제 많았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